갑자기 EPL FA컵이 부러워졌습니다. 토트넘이 예상대로 3연승을 하면서 4위 탈환도 하고 상위권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다면 달랐을 텐데, 갑자기 토트넘의 이상 경기력이 나오면서 앞으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컵대회 4강에 오른 팀들이 부러운 겁니다. FA컵 8강전에서 하필 맨유가 리버풀을 4대3으로 꺾어버린 건데요. 이 두 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성적은 최근 5경기에서 리버풀이 3승 1무 1패로 앞섰고, 작년 3월 5일에는 무려 7대0이라는 스코어로 리버풀이 맨유를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성적도 리버풀이 우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버풀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리버풀의 수문장인 알리송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100% 컨디션이라는 전제 하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알리송은 다관왕을 노리는 리버풀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수였을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핵심 풀백인 아놀드도 부상이었고, 센터백 코나테, 공격수 조타, 미드필더 티아고 등 4관왕에 도전한다는 팀치고는 리버풀 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메뉴도 루크쇼와 마르티네즈가 다쳤지만 그래도 오나나 골키퍼는 건재했다 보니까 비교적 나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진행된 경기는 의외로 맨유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맥토미니가 전반 10분 만에 세컨볼을 밀어넣으면서 맨유가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전반 44분 맥알리스터의 중거리 슈팅과 이어서 46분에 살라의 밀어넣기 골로 1대2로 순식간에 리드를 뺏긴 채 후반이 됐죠. 지난 금요일에 유로파리그를 했던 리버풀은 선수들의 체력관리 때문이었는지 후반 70분대가 되자 교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보슬라이, 로버트슨, 살라가 빠지고 엘리엇, 브래들리, 각포를 넣었고, 잘 안 풀리던 맨유 역시 후반전에 4명을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후반 87분에 1,400억짜리 공격수 안토니가 기적적으로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2경기 출장에 무득점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영입으로 꼽혔는데, FA컵에서는 3경기 출전해서 2골을 넣으면서 나름 활약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경기가 연장전까지 이어지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던 리버풀에게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엘리엇이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했지만, 연장 112분에 레이시포드는 동점골이 터졌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려나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맨유의 디알로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맨유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디알로는 맨유의 4강행을 이끌었다는 기쁨에 유니폼을 벗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전에 경고 한 장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보니까 결승골을 넣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어이없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FA컵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기쁨이 모든 걸 다 포용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진 운까지 따라주면서 맨시티, 첼시, 코번트리 시티 중에 최약체인 2부 리그의 코번트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물론 결승전 상대가 맨시티라고 전제할 때 맨유가 최종 우승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FA컵 결승전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매우 부럽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맨유 팬들이 토트넘을 보면서 챔스 진출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없었고 컵대회에서도 모두 탈락을 하면서 리그 일정밖에 없잖아요. 덕분에 치열하게 4위 싸움을 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 높지만, 현 시점에서 맨유가 FA컵 결승에 간다면 분명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건 상상에 불과하지만, 만약 토트넘이 맨유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은 해볼만 하잖아요.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패배했던 아픔도 있고, 그런데 리그에서는 오히려 상대 전적이 토트넘이 좋아서 실제로 우승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건 설레발을 친다거나 자만심이 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따지다 보니까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엔지 감독도 팬들이 우승을 꿈꾸는 걸 막을 생각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아스톤빌라가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에서 3점이니까 딱 그만큼 차이가 벌어진 거고, 골득실에서는 풀럼에게 3골이나 내주는 바람에 2점을 앞서다가 1점을 뒤지게 됐죠. AMH 휴식기 이후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경기 인터뷰에서 토트넘 동료들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우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선수단 모두가 거울을 보며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성과와 태도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 전원 큰 반성이 필요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준비되지 않을 때 벌을 받게 된다. 아스톤빌라는 놀랍고 훌륭한 팀이었고 풀럼도 마찬가지였다. 100%를 쏟아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우린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나를 포함해 용납할 수 없다. 우린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을 대표한다. 올 시즌 우리가 해왔던 것과 거리가 먼 경기력이었다라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다소 들떠 있었던 선수단을 향해서 반성하자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인터뷰는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인 토트넘에 어울리는 완벽한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먼저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찬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풀럼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면서 손흥민의 카리스마에 깜짝 놀란 모습이었고, 또 다른 매체인 데일리메일 역시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경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면서 쓴소리를 뱉었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을 일깨워준 모습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러도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뼈아픈 패배 후 구단 동료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보냈다. 선수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라면서 토트넘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린 손흥민의 인터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외국 팬들은 잘 모르는 한국 팬들만을 위한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앞선 손흥민의 인터뷰는 경기 후에 영국의 방송사들과 공식적으로 했던 인터뷰라서 그 내용이 잘 알려지게 됐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인터뷰 내용은 믹스존에서 한국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다 보니까 녹음 파일이나 영상이 없습니다. 바로 이번 국가대표 소집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손흥민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황선홍호 소집에 대해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대표팀은 항상 나에게 특별한 곳이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 자리다. 아시안컵 이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만 했다면 그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축구 팬들과 약속했던 것들이나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있었다라면서 정말로 대표팀 은퇴까지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건데, 이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인 대한축구협회는 아직도 고위직들이 그대로라는 게 정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네요. 이어서 대표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대표팀이라는 곳은 와서 경험을 쌓으러 오는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보고 응원하고 있는 자리다 때문에 그 훈련이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정말 100%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팀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응원하는 팬분들도 이런 주장 손흥민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캡틴 손흥민의 바람처럼 새로운 대표팀 선수들이 원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끝까지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